안녕하세요. 대박스쿨 김나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파란불로 마감했습니다. 강달러 고유가 1분기 실적 부진이 우리 지수의 발목을 붙잡았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150선이 넘어서면서 지수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고요. LG디스플레이가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IT 업황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증시와 달리 우리 시장은 다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장에서 어떻게 종목을 좀 쉽게 또 똑똑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도 강의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진행됩니다. 오늘도 역시나 종목 상담 당첨된 분들에 한해서 전문가만의 강의 자료, 기법 강의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상담도 받으시고 또 자료도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종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암행어사 이상민 전문가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대박스쿨 시청자 여러분들, 암행어사입니다. 자, 어제 미 증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고가 경신하면서 오늘자 우리 증시도 좀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들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장마감 하고 보니까 증시가 또 파란불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제 좀 허탈한 그러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요 증시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될지 이걸 좀 이제 알고 와야 되겠죠. 저희 대박스쿨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초보 투자분들 또는 우리 직장인 투자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면 편하게 매매하고 이 편하게 매매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지 그런 방법들을 이제 연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좀 집중해 주시면 오늘도 이제 좋은 기법 하나 배워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좋은 기법을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법, 그런 기법들을 좀 이제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증시 한번 훑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스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이제 뉴욕 증시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거의 뭐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상태죠. 작년 10월 달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좀 이제 변동성 자체가 하방으로 쭉 밀리는 흐름들이 연출됐는데, 근데 여기서 금방 경기 회복의 시그널이 나오면서 반등했단 말이죠. 특히 지금 흐름은 무역 분쟁에 따른 그런 기대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는 계속 불확실성이 나오다가 이제 기대감들이 생기면서 이제 미 증시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 증시도 좀 상승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오늘자 이렇게 좀 0.88%가 빠졌단 말이죠. 간만에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 환율이 급등했죠. 그 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자체에서 좀 이제 적자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 많은 분들이 원래 예상 컨센서스로는 원래 1분기 실적 LG 디스플레이 안 좋을 것이다, 적자 나올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 적자폭이 더 컸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자면 반에 한 20등 하던 친구가 딱 중간고사를 쳤는데, 근데 원래 20등 해야 되는데 50등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생각보다 좀 심각하다 이러면서 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환율을 주목해야 되는데, 자, 환율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차트를 보면 상당히 좀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 추세 자체, 환율 자체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매수세와 매도세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생겼단 말이죠. 원래대로는 환율 상승한 외국인들이 이 선물을 매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이제 매수를 해주다가 오늘 갑자기 환율
급등에 의해서 선물이 좀 이제 매도세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환율이 급등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거 신흥국 전체에서 좀 이제 불확실성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자체에서 좀 불확실성이 생긴다는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다시 한 번 더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우리나라도 좀 조정폭이 컸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상 증시가 조정하든 그다음에 뭐 시장이 뭐 빠지든 뭐 환율이 올라가든 어차피 우리 증시에서 2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은 하루에도 5종목 이상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침해서 노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텐데 너무 지금 이 거시적으로 그냥 뭐 시장이 어떻네, 유가가 어떻네, 그리고 환율 어떤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지금 이런 하락하는 증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내포된 증시에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갑자기 수급들이 확 몰려가지고 단기간에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능하단 말이죠. 즉 단기간에 10% 20%짜리 종목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죠. 왜냐? 원래 증시가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종목, 한 1000종목, 2000종목이 일자리 2%, 3%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락하는 종목 수가 적어지는, 그게 바로 증시가 좋아지는 것인데, 증시가 조정이 나올 때는 어떤 흐름이 나오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단 말이죠. 근데 이 하락 종목이 많은 와중에서 이 상승 종목들을 봤을 때, 상승 종목들이 뭐 2%, 3% 그냥 조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뭐 10%, 20% 상한가까지 그냥 쏴버리는, 그러니까 수급 몰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락장을 좀 좋아하거든요. 왜냐? 단기간에 수익이 몰린 자리에서 미리 포착해서 들어가면 사실상 수익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죠. 100%, 200%의 이 장기적인 이 큰 수익률은 좀 이제 힘들겠지만 이 승률만큼은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런 증시가 바로 이런 증시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좀 하락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또 시장의 조정이 좀 이제 한 번쯤은 좀 나오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다는. 왜냐하면 지금 좀 과매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4월달 들어가지고 워낙 또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12거래, 13거래 연속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과매수 구간에 좀 이제 직면했다 볼 수 있고 한 차례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 필요하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다시금 N자형 파동으로 반등이 나오는 게 제일 깔끔한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의 조정에도 좀 이제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항상 좀 시장이 빠질 때 매수 기회죠.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것을 기회로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종목들 선침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삼성에서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삼성에서 비메로 반도체 관련해서 130조 정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이건 또 이제 시장의 새로운 테마가 또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 어떤 거 투자한다고 말씀드렸죠? 바이오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그 뭐 관련주들 영인 프론티어라든지 일신 바이오라든지 좀 이제 테마를 타고 60% 70% 날아가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는데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대규모 투자 관련된 모멘텀을 타고 이 비메모리 관련주 뭐 시그네틱스라든지 어버브 반도체 뭐 그다음에 알파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사실상 증시에 대한 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뭐 딱히 LG 디스플레이나 환율 빼고는 딱히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락하는 증시에서도 단기간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단기간에 어떤 이 큰 자금들이 이 한 종목 두 종목에서 큰 급등이 나오는지 그걸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론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변동성을 좀 이용한 매매법을 알려드릴 것이거든요. 사실상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이동 평균선도 있고 뭐 거래량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일목 균형 지표도 있고 뭐 RSI, CCI, 뭐 스토캐스틱 슬로우, 뭐 파라볼릭 많은 이 보조 지표들이 있단 말이죠.
자, 근데 사실상 이 보조지표 하나만 가지고 요 하나를 기준으로 가지고 매매하는 것보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적절하게 조합을 해가지고 확률 높이는 매매법도 있단 말이죠. 오늘은 그 점을 알려드릴 텐데, 자, 이것만 알면 급등주 선침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특이한 구간은 특별한 구간이라는 것을 좀 이제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이한 것은 특별하다. 이렇게 첫 번째 조건 알고 가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보조지표를 조합한 급등주 선침의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보조지표는 제가 방송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예시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빨간 색깔 선이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 선이 보이실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사실상 지금 차트를 보면 이동 평균선도 없고, 그리고 뭐 캔들, 그리고 이제 뭐 빨간 선, 파란 선 이렇게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이 빨간 색깔 선은 엔벨로프 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 선은 이 볼린저 밴드인데, 엔벨로프와 그리고 이제 볼린저 밴드를 이 두 개를 조합해가지고, 변동성이 강하게 작용할 것 같은 자리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재밌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요 파란 색깔 선이 요 빨간 색깔 선 안으로 들어오는 요 흐름은 상당히 좀 이제 특이한 흐름이거든요. 자, 대부분 차트를 보면요. 파란 색깔 선이 대부분 빨간색 선 밖에 있단 말이죠. 근데 요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자리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보면요. 자, 원래대로라면 빨간색 선, 자, 볼린저 밴드보다 엔벨로프보다 이 볼린저 밴드가 밖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볼린저 밴드 못 들어온단 말이죠. 들어오는 건 특이한 건데 웬만해서는 90%로 못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 보시면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때부터가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매수는 언제 들어간다? 자, 들어왔다가 나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는. 자, 여기 보면 나가죠. 자, 이런 자리 보면 이제 나가려고 하잖아요. 자, 방향성 잡으면서 나가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됩니다. 즉, 이렇게 이 볼린저 밴드와 엔벨로프 사이에 이런 반달 모양, 자, 초승달 같은 모양이 이렇게 포착이 돼야, 그래야 상방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생긴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하림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오늘 자 급등해버렸죠. 자, 최근에 하림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도, 자, 볼린저 밴드가 엔벨로프 밖에 있다가, 자,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밖에서 형성되다가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안으로 들어올 때,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자,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오는 요 자리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 색깔 선이 이 안으로 들어오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주로 보고, 그 다음에 언제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빠져나가는 자리.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밖으로 나가거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죠.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반달 모양이 보이죠? 초승달 모양이 보이죠? 이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 간의 이 초승달 모양이 보일 때, 이때 매수를 들어가서 단기간에 변동성 생기는 자리에서 만약에 이때 들어갔으면 충분히 17%, 20% 간에 좀 이제 단기간의 수익을 좀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자, 크레시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크레시스라는 종목 봤을 때도 웬만해서는 요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안으로 못 들어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구간 보도록 할게요. 자, 파란 색깔 요 볼린저 밴드가 엔벨로프 안으로 못 들어오죠. 정상적인 자리입니다. 특이한 자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자리가 특이하느냐? 여기 파란 색깔 선이 요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간 자리. 자, 그러면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요 엔벨로프 안으로 들어간 자리. 자, 여기서 이제 붙죠. 붙고 나서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면 여기서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관심 가졌다가 언제 매수를 들어간다? 빠져나갈 때. 자, 빠져나갈 때죠. 즉, 요 볼린저 밴드가 요 초승달 모양을 그릴 때, 반달 모양을 그릴 때, 그때가 바로 매수 타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들어왔다 나가는 자리에서 뭐가 생기는지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크게 생기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2%, 3%만 움직이던 주가가 갑자기 요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순간, 볼린저 밴드가 엔벨로프를 벗어나는 순간 갑자기 10%, 20%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클래시스 보도록 하세요. 들어왔다 나가는 자리에서 벌써 변동성 10% 생겨버리죠.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어떻게 되죠? 바로 19%, 20%짜리 변동성 생기고 그리고 또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들어갔으면 단기간에 57%라는 깔끔한 수익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왔을 때 관심 종목 등록하고 다음에 파란색 깔선이 나갈 때 그때가 바로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켄트로스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자 좀 이제 상승을 했던 켄트로스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요 밖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여기가 바로 정상적인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원래대로라면 요 볼린저 밴드랑 엔벨로프 간에 이 이격이 벌어져야 이런 자리가 정상적인 자리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붙는 자리가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으로 들어오죠.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상승을 하는 자리고, 자, 최근 흐름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볼린저 밴드가 엔벨로프 밖에 있다가 들어온단 말이죠. 자, 여기 밖에 있었잖아요. 밖에 있다가 이렇게 빨간색 영역 안으로 들어올 때 이때가 바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 등록하고 언제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빠져나가는 자리란 말이죠. 자, 들어왔다가 나가는 자리. 자, 들어왔다가 나가는 자리에서, 자, 여기죠? 자, 여기 보도록 하세요. 장대 양봉 하나 그려주고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리고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밖으로 삐져나가려죠.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셔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바로 그냥 이틀 만에 몇 프로 올라갑니까? 이틀 만에 거의 20%가량 올라가죠. 자, 이게 보면 상당히 단순한 매매법일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90% 이상이 이동평균선 매매법에 치중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볼린저 밴드랑 엔벨로프랑 이 조합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엔벨로프도 그렇고요. 이동평균선을 근간으로 만든 지표란 말이죠. 이동평균선의 단점들을 보완한 게 바로 이 볼린저 밴드 엔벨로프인데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조합을 한다면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할까요? 자, 마니크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니크라는 종목도 뭐 최근에 이제 좀 급등을 했는데, 자, 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나온다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엔벨로프 안에서 볼린저 밴드가 초승달을 그릴 때,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이렇게 반달 모양을 그린단 말이죠. 반달 모양을 그리면서 빠져나가는 자리. 반달 모양 그러면서 빠져나가는 자리야말로 이런 자리야말로보다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구나. 원래대로라면 2% 3%의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가 변동성이 작용하는데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벗어난 순간부터 거의 뭐 10% 20% 크게는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온 대로 볼 수 있죠. 상한가 이후도 계속 쭉쭉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작용했던 거예요. 여기서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것도 한 번에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분들 매매를 할 때는요, 만약에 원칙을 잡으신다면 빨간색 선, 이 엔벨로프보다 이 볼린저 밴드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를 좀 노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칩스 앤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칩스 앤 미디어. 자, 이 종목도 저희가 보도록 하세요. 자, 칩셋 미디어도 보면 이렇게 원래대로 밖에 있단 말이죠.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밖에 있단 말이죠. 원래대로라면 밖에 있는데 이 들어오는 자리,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빠져나가는 자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요 반달 모양 그린단 말이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 들어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빠져나가면서 자, 쭉 상한가 한번 띄우고 그리고 쭉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그래야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다. 사실상 제가 지금까지 강조드린 뭐 수급맥점 시그널이나 수급맥점 시그널 A형, B형 그리고 이 기법은 10거래라는 승부로 보는 겁니다. 뭐 20거래, 30거래를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이렇게 들고 가는 기법이 아니라 10거래라는 10% 이상 이제 수익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겠고, 자, 우성사료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성사료라는 종목. 자, 이 종목도, 자, 우리가 굳이 요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밖에 있을 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단 말이죠. 굳이 이런 자리에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온 자리.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파란색 선 안으로 들어오죠. 자,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들어오죠. 그러면 여기서 관심 종목으로 등록하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언제 매수를 들어간다? 관심 종목 우리가 맨날 확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반달 모양 그릴 때, 자, 반달 모양 그린 자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들어왔다 나간 자리. 자, 여기 보면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자, 확대를 하면 이렇게 반달 보인단 말이죠. 자, 충분히 들어왔다 나가는 자리에서 바로 상반으로 변동성 생기고 또 급등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간에 10거래를 안에 충분히 수익이 난단 말이죠. 자, 다른 종목 보도록 할까요? 오늘자 급등했던 신라 SG. 자, 신라 SG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 SG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밖에 있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볼 필요 없단 말이죠. 밖에 있는 자리에서 볼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수축을 했을 때, 자, 빨간색 선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이런 데서 물려도 상관없습니다. 또는 여기서 매수해도 상관없단 말이죠. 왜냐? 들어왔다 나간 자리, 변동성이 크게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쭉 올라간단 말이죠. 오늘자에도 거의 뭐 29% 수익이 좀 이제 발생했다. 보면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거래일 만에 이렇게 20% 이상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제약 같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제약.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가 엔벨로프 밖에 있을 때는 볼 필요가 없어.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자,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온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 자, 4월 22일 자리네요. 자, 제가 만약에 매수를 들어간다면 4월 22일 날 삼성제약이라는 종목을 매수했을 겁니다. 왜냐? 들어와서 여기서 또 반달 모양 보이죠. 초승달 모양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그냥 급등해버리는 오늘자에 거의 뭐 21%. 이틀 만에 바로 그냥 수익이 나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좀 변동성을 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좀 알아봤는데 단순하죠? 좀 보도록 하세요. 특이한 구간 어떤 구간 말씀드렸죠?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그런 자리에서 관심 종목 등록하고 그리고 나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충분히 매수할 수 충분히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들을 알아봤자 사실상 좀 이제 고민이 된단 말이죠. 저의 사례를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자면 많은 보조지표들을 설정해놓고 이 종목을 딱 매수하려고 하면 한 가지 안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많이 아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이 조건에 맞긴 한데 이게 또 문제네. 이건 맞긴 한데 이게 또 문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주식이란 것은 특히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한 개 또는 이제 2개 보조지표를 조합해서 본인한테 맞는 원칙을 잡아서 수익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이해가 좀 이제 간단히 될 것 같아요. 그냥 선 2개를 가지고 좀 이제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관심, 나가면 매수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좀 깔끔했다 말씀드리겠고,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 준비했느냐? 종목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종목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아까 강의 드린 대로 원래대로란 파란 색깔 선이 요 빨간색 선 밖에 있는 게 정상적인 자리입니다. 자, 정상적인 자리인데, 자, 근데 이거 보도록 하세요. 자,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파란 색깔 선 볼린저 밴드가 갑자기 이 주가의 변동은 없는데 갑자기 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려고 한단 말이죠. 완벽하게 요 반달 그렸단 말이죠. 이런 종목들 변동성 20%, 30%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오늘자에 6% 정도 나왔는데 여기 보도록 와서 계속 2%, 3%, 2%, 3%의 변동성이 나오다가 이제 이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삐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20%, 30%의 변동성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좀 매수를 하신다면 단기간에 좀 이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 든단 말이죠. 자, 여기 보도록 하세요. 여기서도 자,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는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급등, 그리고 또 급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번 차도 마찬가지. 밖에 있다가 안으로 싹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나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그래야 이제 20%, 30% 이제 수익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제가 이 TV 방송 대박스쿨에서 공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시총이 너무 작습니다. 시총이 1000억 미만인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이 TV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해버리면 내일 아침에 아마 갭 상승해가지고 쭉 올라가 버릴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어디서 공개하느냐, 제가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이 종목 공개할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다음 주까지 해서 10거래일에 한번 상한가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번도 급등주 노려보지 못했다, 나 한 번도 상한가 먹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 오셔가지고 이 암행어사가 드리는 좋은 종목 하나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선물 더 준비했습니다. 이 빨간색 선과 이 파란색 엔벨로프와 볼린저 밴드, 이 큰손 매집 패턴 차트 설정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드려요. 이렇게 원래 이 전문가만의 차트 설정하는 것은 이렇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잘 안 알려드린단 말이죠. 근데 오늘 제가 무료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이 대박스쿨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차트 설정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목도 받아가셔가지고 수익도 내고, 그리고 이제 평생 돈벌이도 하고, 이 두 가지 선물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이제 대박스쿨 치면 바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이 10거래일안에 1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선취매 비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는 이 변동성 차트 설정법과 함께 급등 도전주까지 공개한다고 하시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사이트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방송 보기 버튼이 하단에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의 정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문자 상담 들어가기 앞서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899-0294번입니다. 1899-0294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요. 종목 문자 상담 당첨되신 분들은 전문가님의 강의 자료까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첫 번째 문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번호 뒷자리 3327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뱅어사 전문가님, 두 분 밤늦게 고생하십니다. MI텍 매수가 7,166원, 비중 30%입니다. 매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전문가님, MI텍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보시나요? 자, MI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차트를 봤을 때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이제 나온단 말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상방으로 갔는데,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좀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7,100원대면 좀 이제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매수를 하는 게 좋았냐.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매수한 게 제일 좋았단 말이죠. 어디니? 이렇게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변동성이 작용하는 자리라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 3%, 4%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종목이 이렇게 파란 색깔 볼린저 밴드가 들어왔다가 밖으로 나가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부터는 30%, 40%의 변동성이 작용하죠. 근데 지금은 사실상 좀 이제 상승한 흐름이 좀 많이 나왔단 말이죠. 거의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과열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좀 이제 주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상승했을 때 일단 하락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이제 손절가를 잘 잡고 가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 일단 저점 대비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6,000원 이탈 시 좀 이제 손절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MI텍은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6,000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970님의 문자입니다. 주식 초보인데 SK가스도 종목 검토 부탁드립니다. 생각 없이 91,000원에 75%나 들어가서 걱정이 크네요. 얼마쯤에 팔아야 할지 손절 금액은 얼마쯤인지 좀 알려주세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정말 비중을 많이 실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비중 조절이란 말이죠. 사실상 비중을 50% 이상 매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이제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75%나 좀 이제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가장 중요한 지지구간이 61선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91,0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한 4거래 정도 빠지니까 좀 살짝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요 월봉상의 관점이나 주봉상의 이 중기 추세를 봤을 때 생각보다 딱히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은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뭐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는 것이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계속 홀딩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주봉상 고점대인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열어놓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를 만약에 잡으신다. 그럼 이제 85,000원대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일봉상에는 좀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거래가 없이 빠진단 말이죠. 거래 없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어차피 시장에 관심만 좀 받아주고 이 저점 매수세에 대해 대기 매수세만 확인하면 그럼 충분히 반등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랫꼬리 달리는 거 봤을 때 충분히 대기 매수세 존재하는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0만 원까지 홀딩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가스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85,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만나보시죠. 휴대폰 번호 뒷자리 8563님의 문자입니다. 삼성중공업 8,820원에 비중 50%입니다. 보호예수 풀리기 전에 손절해야 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조분가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삼성중공업 하면 좀 이제 보호예수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평단 보니까 8,800원이란 말이죠. 근데 9,000원 위에서 물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제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나올 거라는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지금 이제 쌍바닥 그리고 좀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지금 조선업황이 개선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사실상 파악을 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좀 이제 셰일가스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제 긍정적인 예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 관련주들이 좀 이제 상당히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삼성중공업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너무 좀 이제 짧게 보지 마시고요. 어차피 유증도 하고 좀 이제 갭으로 한번 빠졌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은 10만 원까지는 상방으로 열어 놓으시고 좀 이제 홀딩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드려요. 사실상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좀 이제 10만 원까지 홀딩하시고요. 혹여 손절하겠다 하시면 좀 이제 7,700원대 이 구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자 목표가는 목표가는 10,000원이고 자 손절가는 7,700원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은 중장기로 보시는 것이 좋다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10,000원, 손절가는 7,7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3520님의 문자입니다. 암행어사님 너무 진솔하신 것 같아요. 명문제약 7,500원에 비중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꼭 좀요 보내주셨는데요. 네, 명문제약 매수한 지꽤 되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자, 명문제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문제약 생각보다 이 평단가 높단 말이죠. 자, 7,500원이시면 작년 이제 이 큰 하락폭이 나올 때
이때 이제 좀 물리신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7,500원까지는 일단 상방으로 열려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 빠졌는데 명문제약이라는 종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왜 하락이 나왔느냐?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명문제약도 동반해서 같이 빠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명문제약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가지고 좀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이 좀 좋겠다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좀 추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드려요. 왜냐? 여기서 지금 박스권 길게 그리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제 몇 개월째 박스권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뭐 6개월째 박스권이란 말이죠. 매집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단기 매집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 우리 시청자님 평가가 비중이 20%인데 한 비중을 좀 이제 40%까지 늘려가지고 일단 목표가는 6,500원까지 일단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제약 바이오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는데 이 주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이 후행 스팬만 보더라도 이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랐단 말이죠. 캔들 위로 올라오고 만약에 이 20주선까지 돌파 흐름이 나온다. 자, 여기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라 색깔 후행 스팬이 20주선까지 딱 돌파 나오면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한 추세 전환이 완벽하게 나왔다를 볼 수 있고 상방으로의 변동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명문제약은 좀 이제 6,500원까지 좀 목표가를 보시고요. 지금 추매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문제약은 지금 추가 매수 20% 정도 하셔서 비중을 조금 늘리시고 목표가는 6,500원까지 노려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082님의 문자입니다. 암행어사님, 진바이오텍 매수가 6,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꼭꼭 부탁드립니다. 어사님 파이팅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또 좀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좀 힘이 나는 문자입니다. 자, 진바이오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 들어가지고 이 텍 관련된 종목들의 이 상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진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죠. 사실상 언제 좀 이제 하락이 나왔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월달에 하락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에 지금 하락이 좀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과연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안 좋기 때문에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에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냐? 아니란 말이죠. 왜 빠지는 것이냐? 그럼 증시가 빠졌기 때문에 계속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금 횡보세 나오다가 상승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가의 본의 가치 과거 이 증시 하락하기 전에 이 가치까지 가자면 일단 6,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자리란 말이죠. 우리 시청자님이 6,000원에서 매수하셨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오늘 매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들어간 어제나 오늘 들어갔는데 오늘 갑자기 4% 빠지니까 좀 이제 놀라신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자 일단은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5,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반등한단 말이죠. 거래량 보더라도 거래량 없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은 증시에 의한 하락일 뿐이지 요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에 이 악재가 나와서 빠진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좋다 말씀드리겠고 지금 방향성 자체를 보도록 하세요. 주가를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방향성인데 방향성만 보더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의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단 말이죠. 저점 끊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상방으로의 변동성이 작용할 것을 좀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일단 목표가는 일단 6,500원까지 보시고요. 손절을 보신다면 21선, 심리선은 5,200원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진바이오텍은 5,200원 손절가 말씀하셨고요. 6,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435님의 문자입니다. LB세미콘 8,660원에 10% 시스템 반도체와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맞나요? 상담 부탁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종목이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이 있나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사실상 LB세미콘이라고 하면 원래대로라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란 말이죠. 사실상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알파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 테마로 보면 제약 바이오 테마다 해가지고 이 제약 바이오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란 말이죠. 자, LB세미콘도 마찬가지입니다.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방탄소년단 관련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실상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스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일단 테마로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테마로 지금 거의 뭐 바닥에서부터 100% 이상. 또 보면 최저점에서부터 보면 거의 뭐 200% 상승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살짝 빠지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상승이 났을 때 빠르게 팔고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상승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쌍봉을 만들어 주고 뺄 것 같단 말이죠. 쌍봉을 만들어 주고 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일단 목표가는 9,500원까지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단기 상승이 나왔을 때 좀 이제 매도하는 전략이 좀 이제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사실상 LB세미콘 같은 종목들을 좀 공략하실 거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이거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큰 손 매집 패턴을 보면 이렇게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안으로 들어온 자리, 이거 보면 밖에는 다 밖에 있단 말이죠. 이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밖에 있다 싹 들어오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이 차트를 설정하셔야 이 LB세미콘이라는 종목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잘 나온단 말이죠. 이거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설정하는 방법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꼭 요 설정하시기 위해 좀 들어오시고, 자,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자, 일반 차트로 봤을 때 9,500원까지 자, 목표가 잡으시고, 자, 손절가는 7,500원 잡으시면 좋겠다. 최대한 방망이 짧게 잡으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B세미콘의 손절가는 7,500원, 목표가는 9,5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7346님의 문자입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주식 정말 힘드네요. SKC 코롱PI 매수가 33,800원에 20%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몹쓸 연기를 좀 해봤는데요, 전문가님. 네, 출두해 주시죠, 암행어사님. 네, 우리 앵커님 좀 출두할 때 목소리 좀 더 크게 했으면 힘 났을 텐데 좀 이제 아쉽습니다. 사실상 뭐 암행어사 출두한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 수익이 좀 출두해야 되는데 좀 수익이 출두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좀 종목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KC 코롱PI.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명했던 종목이죠. 뭘로 유명했었죠? 바로 요 폴더블 관련된 이슈로 좀 이제 상당히 좀 유명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폴더블 관련해서 삼성전자에서 좀 연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제 갭으로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 좀 연출했는데,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폴더블 관련주들 어차피 폴더블 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볼 것이 아니라 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33,000원대 좀 이제 최근에 물리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좀 물리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일단 목표가 여기까지 잡으셔야 된단 말이죠. 목표가 일단 36,000원까지 충분히 잡으시면 된다 말씀드리겠고, 이렇게 하락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나올 때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9,000원 라인대 29,500원. 자, 29,500원 라인대 추가 매수 진행하시고요. 빠진다면 목표가는 36,000원 라인대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C 코롱PI는 29,5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36,000원 목표가로 설정을 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문자 가보도록 할게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 0548님의 문자입니다. 암행어사님 팬입니다. 목소리도 정감 가네요. 현대약품 6,000원에 20%입니다.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물려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대응 어떻게 할까요? 아나운서님도 너무 이뻐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드려야 될까요? 자, 현대약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약품 최근에 이슈가 좀 많이 나왔던 종목이었죠. 좀 이제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좀 빠지는 자리인데 사실상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좀 안 좋은 매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항상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내가 매수하면 하락하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가는데 이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자, 말씀드렸어요. 자, 큰손 매집 패턴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도록 하세요. 자, 파란 색깔 선이 빨간색 선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자리. 자, 들어왔다가 나가는 자리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자, 들어왔다가 나가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 있단 말이죠. 위에서 6,000원 라인대에서 매수 들어간 게 아니라 5,400원 라인대에서 매수 들어가서 6,000원에서 팔고 나가야 되는 그림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 시청자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 좀 빠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추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슈가 많아요. 근데 보면 이제 탈모 치료제죠. 탈모 치료제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 그리고 좀 이제 과거에 이때죠. 자, 이때는 이제 관계사가 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이제 뭐 표적 면역항암제 관련된 이슈로 좀 이제 상승했는데, 사실상 좀 이슈가 많은 종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붙어졌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좀 이제 받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일단은 본절권에서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고점에서 물리셨기 때문에 수익을 내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빠져나오느냐 마느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6,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자, 손절가를 좀 잡아서 리스크 관리 하시겠다 하시면 이 자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4,700원. 자, 손절가는 4,700원,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6,000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손절가는 4,700원, 목표가는 6,000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조만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더 추가적으로 하시나요? 사실상 뭐 증시가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하락장을 좀 좋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락장에서 단기간에 수급이 몰린 종목들을 매수하면 10%, 20%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10거래일 안에 좀 이제 단기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TV 방송에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시총이 작기 때문에 소개 못 시켜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시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 열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종목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한 종목 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제가 차트 설정하는 거 보여드렸죠. 이제 큰손 매집 패턴을 해가지고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자리를 먼저 매수를 해서 좀 이제 변동성이 작용할 때 그때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좀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차트 설정 중요합니다. 쉽게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설정하셔가지고 좀 이제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간단하게 매매하는 것을 연구해서 알려드린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은 직장인분들이나 또는 이제 초보 투자분들이 들어오신다면 좀 이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좀 이제 평생 돈벌이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든단 말이죠. 사실상 영상으로 만나는 작은 인연이지만 사실상 이런 작은 인연 하나로 좀 이제 계좌가 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제 수익이 나느냐 마느냐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많은 것들 배워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어떻게 들어오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앵커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테니까 귀 기울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10거래일 안에 급등을 할 수 있는 단기 급등을 노릴 수 있는 종목 소개한다고 하셨고요. 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데 앞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이 차트 설정법에 대해서도 공개한다고 하십니다. 직장인이나 초보 투자자들에게 적합한 매매법이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대박스쿨 검색하시고요.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암행어사 전문가 방송 보기 버튼이 하단에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과 차트 설정법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암행어사 전문가님은 다음 주에 출연을 하실 텐데 전문가님 이제 남은 한 주 우리 시청자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다음 주면 이제 4월의 마지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짧게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10거래 안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매수해야 돼요. 단기간에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 단기간에 강한 양봉을 그리는 종목들을 주목을 해서 종가 매수를 한번 해가는 전략, 그런 전략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기간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박스쿨은 오늘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와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